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용으로 거액을 주고 장기 임대해온 중국 도자기가 수년째 창고 속에 있습니다. 진위 논란 속에서 3건의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안에도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문양과 색감의 도자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 목적으로 20년 장기 임대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작품 수만도 모두 4,190여 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도자기들은 고흥군이 전시 목적으로 임대받아 반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일반에 전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사건 증거물로 압수되면서 수장고 3곳에 분산돼 5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것은 가압류 상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중국 도자기는 반입 당시 제기된 진위 논란과 이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만 모두 3건이나 됩니다. 미 전시와 파손에 따른 민사소송 2건과 가짜 공방에 따른 사기 사건 1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도자기 진위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론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탄소 측정하고 지금 일반 감정도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누구가 감정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고흥군이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 전시 목적으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 속에서 중국 도자기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박물관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상습적으로 공사 대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이 업체 사업주는 오히려 체불 규모를 불린 뒤에 잠적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관급공사 체불 문제의 책임 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를 권하던 여수시장이 책임져라! 여러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받은 A 하도급 건설업체가 총 3억여 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보도된 건 지난 3월. 이후 A 업체가 문제 해결은커녕 3억여 원을 추가로 체불한 채 잠적하자 노동계가 발주처인 여수시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문제 업체가 지금까지 체불해온 대금 규모는 최소 27억 원 상당.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수시가 이미 상습 체불 명단에 오른 건설업체에 일감을 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관리 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임금체불 내역이 있는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여수시가 발주한 4개의 현장에서 거의 하도급 공사를 받았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발주하여 시민 연수를 획세를 낭비하고 여수 지역 건설노동자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건설사의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자리이지만 지금은 사무실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적법하게 일감을 승인했으며 승인 당시 A업체가 상습 체불업체인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불의 책임은 A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B원청사에게 있다며 B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에서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한 일가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75번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자녀가 잇따라 확진돼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나머지 가족들과 자녀의 학교 학생,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해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 27명과 교직원 5명 등 32명은 자가격리하고 확진자들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어제 공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위원 7명의 명단 발표를 보류하고 일부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추천된 자치경찰위원들은 성비 문제와 경찰 출신 후보의 자질 문제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호남에서 이틀째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 전 총리는 화순의 백신 특구를 찾아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체를 둘러본 뒤 광주 충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광주대에서는 정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해상 오염은 물론 인명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경과 해양환경공단 등이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 운반선 폭발 사고. 거대한 불기둥으로 18명이 화상을 입었고 흩어진 유독물질로 소방대원 10여 명이 기관지 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 있고 이게 또 공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대형 조선업체가 밀집한 해상에서 펼쳐진 가상훈련. 선박에서 화학물질을 가정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위험구역 내 사고 대응 시 통상측에서 개인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의 구조가 끝나자 해상과 육상에서는 진화 작업과 함께 유해물질 탐지 작업이 실시됩니다. 구조와 방제, 제독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특성상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사고도 재난급 피해로 이어지자 해경은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위기 관리 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해상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7건. 해경은 화학 운반선이 드나드는 전국 대부분의 항만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대응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쌍둥이를 출산한 이후 2달 뒤 한 명이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다른 2명의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혼모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양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광양시가 당시 채용 절차를 전면 검토한 결과 지원자의 신청 서류가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동안 시행된 면접 시험도 외부 면접관의 참관 하에 순번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